오늘은 팔란티어 기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방산 관련이죠.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작년에 굉장히 큰 주가 수익률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혼란스러우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팔란티어 기업 분석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에 대한 맞춤형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에 팔란티어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네. 340% 이상 주가 네.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네. 제2의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습니다. AI 활용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가 있다고 일단 보시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팔란티어네이세요. 필요할 것 팔란티어는 같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팔란티어와 전쟁 후의 팔란티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팔란티어가 무료로 참여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하면서 팔란티어의 성능이 확실하게 뛰었는데요. 팔란티어는 여러분 온톨로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단어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들의 관계들을 분석하고 의미들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또 AI를 결합해서 의사결정에 어떠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의 어떤 작전실을 수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AI와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사실 작년에 주가가 폭등했던 이후에는 이러한 기술이 민간 영역에도 가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라든지 이러한 민간 기업에서도 이 기술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민간 고객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도 대단히 팔란티어를 발전시킨 하나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군사 영역에서 또는 금융 쪽에서 예를 들자면 과거에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금융 거래들을 잡아낸다든지 이런 데서부터 시작했던 거지만 이제는 국방 전체를 아우르고 그다음에 기업 전체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러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온톨로지 약간 좀 네.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구축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이게 또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온톨로지라는 건 여러분 어렵게 이해하시면 한도 끝도 없지만 쉽게 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의 관계를 통해서 이 데이터와의 의미가 변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가 러시아의 탱크가 발견이 됐어요. 어떤 사진이든 레이더이든. 근데 이 탱크가 사실은 훈련상 자기네들끼리 훈련하면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다른 작전 때문에 이동할 수가 있고 또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탱크 하나만을 봐서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탱크와 연관된 보급 부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러시아 부대의 다른 부대는 보병 부대는 어떻게 있는지 이 네. 부대들의 관계를 통해서 아하 이 탱크 지금 부대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이런 걸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데이터만 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연관된 다른 지금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건데요. 이런 네.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좋아집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맥락을 네. 이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지능화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기업보다 사실은 이 팔란티어가 이 온톨로지 능력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에서도 예를 들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다양한 부품 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 조선업을 보더라도 수많은 철강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부품 하나라도 제대로 잘못 배달되면 전체가 스톱돼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품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전달되고 있으며 또는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리점에서 어떤 물건들이 어느 수량으로 팔리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딜리버리, 배급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공급을 할 뿐만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신상품을 만들 수 있다든지 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전후방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전쟁에서도 전방 후방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도 전방과 후방 이런 모드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온톨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AI 시대가 되고 온톨로지 구축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면서 그럼요. 팔란티어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왔고 그렇죠. 트럼프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우선 작년 4사분기, 2024년 4사분기 주가가 실적이 1월 말에 발표되면서 사실은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은 한 36% 그리고 영업 마진은 한 45%가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이 증가한 것, 영업 마진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고객 수의 증가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볼 때는 거버먼트 영역과 즉 정부 영역 사이드와 그다음에 커머셜 즉 민간 영역 사이드가 있는데 둘 다 정부 영역은 약 40%의 성장을 보여줬고 민간 영역도 30%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팔란티어 고객은 한 번 사고 일회로 지불하고 끝나는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필품처럼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고객이 되면은 보통 5년, 6년, 7년을 갑니다. 그러면 매달 사용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RR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무에서 볼 때 annual 매년 recurring 반복되는 레비뉴 매년 반복되는 레비뉴를 그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면 만들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증가하는 것들이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고 민간 부분에서 늘어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할지라도 국방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찰들 지금 유럽에 있는 각국의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뭐 미국에 있는 경찰들도 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AI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행정부 들어오면서 국방 자체를 갖다가 AI 국방으로 바꿔가려는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국방 스타트업이라든지 팔란티어가 수혜주로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성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인건비를 절약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같은 AI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치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있어서 지금 수혜주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네. 작년에 크게 올랐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연초에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출연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다시 좀 동반 올랐다가 밸류에이션 고점 아니야? 거품 아니야?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한 달간 25%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란티어만 보면은 캥거루처럼 들쭉날쭉 뛰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 랠리에 의해서 상승됐던 주가들이 트럼프 크러쉬에 의해서 지금의 어떠한 미국 주식의 변동성에서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졌고 소프트 기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즉 미국 거시 경제에 큰 영향인 것이지 지금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이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이 기초가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2025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4월 말에 가서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팔란티어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중간 정도의 이제 딥시크 열풍이 불면서 지금 AI 열풍이 AI 경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속에서 팔란티어 주가가 또 중간에 잠시 오르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떠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불투명성에 의한 변동성이 가장 큰 영향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그래도 올 초에 비하면 또 오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팔란티어의 비관론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 한 명이 방향을 또 선회했고 여전히 서학개미들은 떨어질 때 그 사들이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긴 있네요. 우리나라 서학개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려 6억, 약 한 7억 달러어치 사실 그 순매수를 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열정인 거고요. 사실 일부 전문 투자가 중에서도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 룰 오브 4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의 일때는 순이익률하고 순이익 성장률 두 개를 합쳤을 때 40%가 넘으면 이 기업은 펀다멘탈이 좋다라고 하면서 투자의 선호가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4분기 때 여러분 팔란티어가 그거를 8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40을 2배로 넘어선 거죠. 이러다 보니까 비관론자들도 사실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팔란티어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서 정치적인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AI 국방 쪽에서 얼마만큼을 돈을 들이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래의 불투명성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저는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AI 시대 되다 보니까 네. 뭘 투자해야 된다. 지금 하드웨어에서 약간 소프트웨어로 좀 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 저는 사실 뭐 지난 주말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브로드컴의 실적이 매우 좋았고 좋았죠.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체를 받쳐주고 있는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AI 경제가 발전함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먼저다 소프트웨어가 먼저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논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둘 다 같이 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네. 초기에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것이고 후기에는 저희가 아이폰도 중요하고 갤럭시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앱도 중요하죠. 네. 앱에서 만들어내는 메타의 성장이라든지 구글의 성장, 아마존의 성장들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역시 또 애플이 아이폰을 얼마나 파느냐,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또 얼마나 파느냐도 여전히 중요한 것처럼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궁합을 맞추면서 쌍을 이루면서 페어링을 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하드웨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주기가 있고 또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구간들이 존재할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빠른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들을 유지하는 시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에서는 소프트웨어들은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관심 갖는 거는 좀 당연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이 성장해야 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각광받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같이 좀 느껴지네요. 네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요금이 팔란티어를 담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눈여겨볼 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네. 정말 투자를 잘하죠. 사실은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애플하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빅테크 주식이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차익 실현한 돈 중 일부를 갖다가 지금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고 있는데요. 추가 인수한 것이 약 194만 주고요. 현재 팔란티어 주를 무려 50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갖고 싶은데요. 500만 주를 대단히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팔란티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업의 앞으로의 AI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적절한 하드웨어와 또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빅테크들이 만드는 클라우드 서비스들,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나 반도체의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하지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메타는 정말로 AI를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죠. 그리고 팔란티어라든지 이러한 AI 소프트 기업의 적절한 균형을 갖는 건 국민연금이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고 국민연금도 이러한 AI 투자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춰간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에 보유했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좀 덜어내는 흐름들이 있었고 네.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를 편입했다라는 그 네. 의중. 네네. 그걸 거의 좀 200만 주를 추가해서 총 500만 주가 됐다는 건 의미 있는 거죠. 네.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 보니까 그 팔란티어와 HD 현대그룹이 5년간 이렇게 협력하는 흐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이 팔란티어 CEO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AI 조선소, 네. 방위 이쪽에서 협력을 좀 구축할 것 같다라는 느낌 좀 강하게 들었네요. 네네네. AI HD 현대가 지금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가져온 거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조선소, 즉 조선소 경영이 합리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부분에서의 어떠한 이 온톨로지나 AI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효율성들, 비용 효율성들, 즉 똑같은 아웃풋을 산출물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해서 지금 팔란티어 서비스를 쓰면서 AI 조선소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2021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것은 미래 산업인데요. HD 현대 같은 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 국방과 방위 산업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하드웨어에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결합들이 대단히 전제 조건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즉 모든 이 항공모함이라든지 배들이라든지 군함이라든 것들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무인 정찰 드론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팔란티어하고 협력 구도를 가져가면서 사실은 미국 군함 이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우선권을 따내기 위한 어떠한 선제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명한 조치라고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방산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잖아요. 예, 향후 전략 마무리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원래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성장할 때도 동일한 방식을 했었어요. 국방부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신뢰를 형성하면 모든 기업들이 신뢰를 다 형성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의 통로를 장악한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경향성들을 지난 70년간 보여줬던 방산산업의 성장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지금 노선을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들이 국방부하고 장기 계약을 맺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그런 성장한 가능성이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M&A 함으로써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라든지 아직 상장은 안 하고 있지만 안드릴 같은 기업들도 M&A를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방산 기업의 성장 특징이에요.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신규 방산 산업의 주체로서 팔란티어나 안드릴이나 RS 테크놀로지가 성장할 때는 반드시 M&A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과 M&A를 할지 이 M&A 기업 대상 기업들이 혹시 상장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의 기업에다가 방산 섹터 최근 주목을 받는 그런 섹터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봐야 할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팔란티어 기업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